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네. 경남 거제에 사시는 50대 남성, 그리고 결혼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창원 지방법원 사례예요. 지금 직업은 회사원이시고 소득은 370이니까 적지 않고 아주 많지도 않은 요 나이대에 비하면. 부채가 2.1억, 2억 1천인 거죠? 이분은 특이한 게 생활비도 다 썼다는 거예요. 요 사모님이 사모님이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질병 때문에 근무를 못 하셨다 하고 미성년 자녀니까 돈이 엄청 들어갈 거고 50대면은 그렇죠.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거라고 그러면 학원비 내고 하면 사실 가능한 금액이긴 하거든. 교육비, 의료비, 돌려막기 이자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2, 3년 만에 뭐 1억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원칙적인 변제금은 월소득 370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15만 원을 빼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지만 한 명씩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한 명 70만 원 제외한 185만 원씩 36개월, 6,700만 원. 이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때 최대로 넣어보잖아.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배우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거잖아. 우울증으로 5년 동안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건 엄청 극심한 우울증.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370에서 115만 원 본인 거 빼고 어쨌든 이 학생들 2명 해서 124만 원 되거든요. 가족이 늘어날수록 2명이면 140, 3명이면 210 이렇게 빼주는 건 아니고 늘어날수록 좀 빼주는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2명이면 124만 원 정도가 추가 생계비란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편하게 부양가족 2명을 포함하니까 124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월세 사시니까 한 20만 원 빼고 해서 정말 적게 갚는 걸로 들어간 거야. 20%도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이 뭐라 그러겠어. 더 갚으라고 하면서 보정을 이빠야 되겠죠. 배우자 여태까지 소득활동 한 지난 5년 거 연금 산정용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납세, 지방세, 뭐 과세증명서 이런 거 다 떼갖고 간 거야. 처음 이제 질병이 우울 증상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5년간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법원에서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법원이 강력하게 인정 안 해줬어. 네. 그러면 370에서 115만 원에 70만 원 해서 185만 원 정도를 빼고 185만 원으로 4명이 살아야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특히 또 이분은 2억 1천만 원이 사행성 채무가 아니니까 조금 양보해줄 여력이 있었던 거지,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딱한 사정이 있다면 나름 양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자녀 2명을 채무자가 다 케어하는 걸로 해라. 생계비로 240만 원을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130만 원씩 36개월 갚으니까 4천만 원 약간 안 되게. 잘 됐네요. 부양가족을 인정을 할 때 배우자 소득을 당연히 봐요. 기준이 뭐냐면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2명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 채무자 급여의 70% 이하다. 그러면 채무자 네가 다 부양하는 걸로 해. 70에서 130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다. 둘이 비슷하게 번다. 그러면 너 한 명, 너 한 명 2명인 기준에서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30% 더 번다. 뭐 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 버는데 배우자가 400 번다. 30% 더, 그러니까 130%를 더 번다. 배우자가 키우는 걸로 해. 배우자가 돈 빵빵을 잘 버는데.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 항상 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말고는 모든 예외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증대 사유서, 뭐 진술서 이런 거 잘 써라, 반성문 잘 써라 뭐 하면 설득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보정하라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막 계속 개기면은 귀형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자녀가 다수라도 사정이 있다면 다수의 자녀의 부양 가족을 채무자가 싹 다 가져올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요 사례 소개시켜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김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례이고 네. 30대 기혼 미성년 자녀 2명 키우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업은 연구직이었고 월소득이 390만 원. 재산이 따로 없으신 것 같고 보증금 200에 월세 25만 원 집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한데 되게 싼 것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기숙사나 그런 곳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사택 같아요. 네.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근데 9,100만 원.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로 확인되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서 배우자분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써져 있었는데 배우자가 암 투병 것도 이런 최저생활비에 아무래도 이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라서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만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냥 저는 1인 생계비를 제외한 한 280만 원으로
변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80만 원을 36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전액 변제죠. 그렇겠네요. 1억 네.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도 두 분이 있고 배우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추가 생계비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청을 할 때 1일 생계비 외에도 자녀랑 배우자를 추가 생계비로 넣고 특이하게 부양가족으로 이제 아버지를 넣었어요. 이제 치매가 있다고. 아, 해서 치매. 네, 390만 원에서 1일 생계비도 제외하고 추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아버지도 이제 부양가족으로 하다 보니까 월 변제금 50만 원 해서 36개월에 1,8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보정이 나오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는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양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도 아예 없고 채무자 외에 이제 부양이 가능한 자식이 아예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내려와요. 부모님의 그런 재산 상태를 상세하게 내라고. 왜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인정됐다는 거는 이 아버님께서 근로 능력이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왜냐면 치매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넣은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암투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이분이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 암인데 그냥 막,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힘든 일을 못할 뿐이지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배우자 최저 생계비도 이제 빼라는 이제 보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명을 했죠. 배우자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소명자를 제출을 한 거죠. 390만 원에 110만 원 최저 1인 생계비.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생계비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아버님. 아버지의 네. 부양까지 하면은 110만 원씩 36개월 변제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가가 난 건가요? 사실 이 부모님 부양비를 넣는 게 사실 거의 인정이 안 되는데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재산도 없었고 치매로 근로가 아예 불가능했고 다른 형제도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장애인 수급을 받는 분이셔가지고 부모님 부양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저희 의뢰인이 부양자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받게 된 거죠. 그래도 잘 됐네요. 그래도 채무가 9,100만 원이니까. 잘 됐죠. 사실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되게 힘든데 이제 부모님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다른 자식들의 상황도 어떤지를 다 판단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제이였습니다. 네.